중동부전선 지연전이란 한강방어선이 형성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14일간 충주, 제천, 단양 등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국군 6사단과 8사단이 북한군 2군단 예하의 1사단과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 방어선마저 돌파당한 국군은 신림, 목계, 장호원, 죽산, 안성을 연결하는 차령산맥 일대에 제2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북한군은 이러한 국군의 방어 계획을 무력화시키면서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중부내륙 지역을 신속히 돌파해 영남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중동부 전선에는 북한군 1사단과 12사단, 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사단은 2연대, 3연대, 14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지원 화력으로는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SU-76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8문 등 각종 포 112문과 99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충국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2사단은 30연대, 31연대, 32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SU-76 자주포 16문, 75mm 무반동포 23문, 45mm 대전차포 48문, 37mm 대전차포 12문 등 각종 포 100문과 75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섭 대좌가 지휘하는 북한군 603 모터사이클 연대는 모터사이클 4개 대대, 장갑차 1개 대대, 45mm 대전차포 1개 대대, 120mm 박격포 1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원 화력으로는 45mm 대전차포 16문, 120mm 박격포 12문 등 28문이었습니다. 중동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12사단만 2,000명, 1사단만 1,000명, 603 모터사이클 연대 2,000명 등 총병력 2만 5,000명으로 방어하고 있는 국군 6사단과 8사단의 병력 1,880명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화력은 보유 수량이나 성능 면에서 병력의 우세보다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국군 6사단은 개전 초기 춘천과 홍천 북쪽에서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횡성, 원주를 거쳐 충주로 철수해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6사단은 예하에 2연대, 7연대, 19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9,3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충주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한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민병권 중령의 19연대를 2천, 임부택 중령의 7연대를 음성으로 급파해 국군 1군단의 철수 및 방어지역 전개를 엄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군 8사단은 개전 초기 주문진, 사천, 강릉 일대에서 북한군 1경비여단과 5사단 10연대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제천으로 철수하여 원주 신림에서 전투를 치른 후 단양으로 이동해 남한강 남한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8사단은 예하에 10연대, 21연대 등 2개 보병연대와 1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6천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배 중령의 21연대는 단양읍에서 고수리까지 10km 길이의 남한강 남한에 배치되었고,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는 단양 주변의 경계와 북한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대로서 단양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충주 전투는 1950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군 6사단이 북한군 12사단 31연대와 1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충주와 수안보 일대에서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충주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 7월 5일에 6사단 2연대는 이천으로 이동한 19연대를 증원하기 위해 예하의 2대대를 파견함으로써 남한강 방어전을 전개할 시점에는 2개 대대와 1개 포대, 배속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총병력은 2연대 1,100명, 1포대 89명, 충주경찰서 경찰병력 187명 등 1,376명이었으나 7월 9일 19연대가 수안보에 집결함으로써 6사단의 가용병력은 5,7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충주 북쪽에는 인제 홍천 축선을 따라 공격을 시작해 1950년 7월 2일 오전 8시에 횡성을, 오후 1시에는 원주를 점령한 북한군 12사단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한 후 여주 방면으로 진출해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진 과정에서 국군 6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작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원주 점령 후 충주와 제천 등 2개 방향으로 나누어 국군을 추격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은 충주 방면으로 31연대를 투입하고 제천 방면으로는 30연대와 32연대를 투입했습니다. 충주를 공격한 북한군 31연대는 충주를 점령한 후 7월 11일까지 예천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30연대와 32연대로 구성된 사단 주력은 제천을 점령한 후 단양, 영주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충주 점령 이후 예천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3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고 문경, 상주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사단은 예하의 3연대와 14연대를 일제대로 편성하고 음성 전투의 증원 병력으로 투입되었던 2연대는 예비대로 후속시켰습니다. 충주 방어를 전담한 6사단 2연대는 충주국민학교의 지휘본부를 개설한 후 원주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19번 도로에 방어 중점을 두고 3대대를 우전방인 남한강변에 1대대는 좌전방인 달천강변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16포병대대 1포대는 연수동에서 포격 지원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2연대 2대대는 1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일 이천으로 급파되었으며 대대장 대리인 일중대장 이종기 대위의 지휘하에 7월 3일 여주에 도착한 2대대는 19연대와 함께 북한군과 교전을 전개하면서 배감, 죽산, 안성을 거쳐 진천으로 철수했습니다. 따라서 충주에는 2연대 예하의 1대대와 3대대, 16포병대대 1포대만 남아있었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충주경찰서장 김대벽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병력이 충주방어작전에 참여했습니다.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대 병력 1100명과 16포병대대 1포대 89명, 충주경찰 187명 등 총 병력 1376명을 지휘하여 충주방어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하기로 105mm 곡사포 5문, 57mm 대전차포 6문, 60mm 박격포 및 81mm 박격포 3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연대는 충주로 철수한 직후 각종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했으나 지형이 대부분 구릉지대라 은폐 및 엄폐가 용이하지 않았고 자재마저 부족해 북한군의 집중포화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유계호를 구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신은 연대와 대대 간의 2회선의 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SCR-300 무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대와 중대, 중대와 소대 간에는 1회선의 유선을 매설했습니다. 또한 남한강 남한에 중대 단위의 청음초를 2개에서 4개씩 설치하여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취사 및 탄약 운반 등 군수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는데 충주분여회는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하고 애국 청년단원들은 지게와 리어카를 이용해 각 중대로 탄약은 물론 식사까지 운반했습니다. 북한군 12사단 31연대는 7월 3일 원주를 출발해 7월 4일 오전 5시에 충주 북쪽 7km 지점인 대전리 지역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여주 방면에서는 남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15사단이 7월 5일 오후 4시에 장호원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7월 5일 오후 11시 6사단 지휘소가 증평으로 이동하자 충주 방어를 전담하게 된 6사단 2연대는 7월 5일 오후 5시부터 충주 북쪽의 19번 도로와 서북쪽의 3번 도로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인접한 동량면과 가급면 일대에 대한 위력 수색을 전개하면서 방어진지 편성을 위한 지형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남한강 남한과 달천강 동안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예상 접근로인 원주, 충주간 19번 도로, 이천, 충주간 3번 도로 축선과 연결되는 도하지점 부근의 병력을 중점 배치하여 북한군을 포착 섬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세가 험하고 강한이 가파른 동측방 계명산 부근의 경계 임무는 수색 중대에 부여했고 만일에 대비해 중대 규모의 기동 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포병은 연수동에서 연대를 일반 지원하면서
주사격 방향을 북쪽의 19번 도로와 남한강 대안의 도하지점 부근에 집중하도록 했고, 목행교를 폭파한 공병에게는 달천교와 철교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투 병력의 확보를 위해 경찰 병력을 비롯한 연대본부의 행정요원들에게도 전투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어 계획을 세운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북한군의 침공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7월 6일 오후에 위력 수색 중인 각 대대를 충주로 집결시키고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하면서 7월 7일 오전 7시까지 방어진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 연대는 충주 지역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경멸한 다음 별도의 명령에 의거하여 공세로 이전하려 한다. 둘, 3대대는 계명산 금능동 간의 강한 진지를 점령하여 남한강 선으로 침공하는 적을 경멸하라. 셋, 1대대는 금능동 창동리 간의 좌일선 진지를 점령하여 달천강 선으로 침공하는 적을 경멸하라. 넷, 수색중대는 상종, 목벌리, 한천리 축선의 동측방을 경계하라. 다섯, 1포대는 현 위치에서 연대를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3대대 정면으로 지향하라. 여섯, 공병중대는 달천교와 철교를 정비하되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일곱, 경찰대는 2개 소대를 1대대에 배속하고 잔류 병력으로 주요관 공서를 경비하라. 여덟, 의무대는 봉방동에 연대 9호소를 설치하고 일선대대의 위생병까지 지휘하여 부상자를 즉각 구송하라. 아홉, 통신대는 연대와 대대 간의 2개의 유선 통신망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무선을 확보하라. 열, 헌병대는 지역 내의 교통을 통제하고 이탈 병력을 수용하라. 11, 연대지휘소는 충주국민학교이며 전투가 시작되면 연대장은 연수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윤산 소령의 3대대는 남한강 북쪽 3km에서 6km 지점인 대전리, 사업리, 영덕리 일대에 대한 적정 탐색에 돌입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2시에 송강리 부근에서 중대 규모의 북한군과 교전한 3대대는 영덕리 부근에서도 북한군 정찰대와 조우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군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대대장 이윤산 소령은 대대의 모든 병력을 19번 도로 축선상의 사암리 일대에 매복시켰습니다. 매복하고 있던 3대대는 연대장 한병선 대령으로부터 즉시 목행동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7월 7일 오전 9시에 진지구축을 완료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윤산 소령의 3대대는 연대의 우일선으로 계명산 서쪽 기슭의 용골로부터 용탄동과 목행동을 거쳐 목행교에 이르는 5km의 방어 정면을 담당했습니다. 이윤산 소령은 남백봉대위의 9중대를 우일선으로 용골, 지탄리 간에, 김선일대위의 10중대를 중앙일선으로 용탄동에, 최수용대위의 11중대를 좌일선으로 목행동에 배치하였고, 화기중대인 12중대는 81mm 박격포 3문을 142 고지 후방에 방열했으며 중기관총 2정은 대대의 양측면에서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3대대 방어 정면의 강폭은 200m에서 250m로 넓고 수심이 깊어 도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윤산 소령은 남한강 대안까지 사격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사격 방향도 나루터 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3대 대장 이윤산 소령은 연대의 작전 계획에 따라 북쪽 강안에 병력을 중점 배치한 후 연수동에 포진한 16포병대대 1포대로 가서 포대장 김장근 대위와 화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대대관 측서로 돌아왔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각 중대의 적정보고와 진지보강, 특히 모래사장에 설치한 매복초소의 위장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무렵 남한강 북쪽의 진지를 구축한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북쪽 나루터인 조둔진 부근에서 3대대 방어진지를 향해 자동화기 사격이 가해져 피하 간의 사격이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사격전은 일단락되었으나 포격전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북한군 모터사이클 부대가 조둔진과 용대, 용교리, 문산리 등 남한강 대안의 도선장 부근에 나타나자 3대대는 집중사격으로 이를 격퇴했습니다. 이들은 도하 지점을 미리 선정하려는 정찰대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대대는 진지보강에 주력하면서 날이 저물자 야간 경계로 전환했습니다. 박노규 중령의 일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충주 서쪽의 달천강의 진지를 구축하고 남한강의 3대대와 연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지역은 충주의 관문인 3번 도로가 통과하고 달천강이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전술적인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일대대장 박노규 중령에게 달천강 하구를 중심으로 좌우 양측의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주력은 서북쪽의 칠금동, 용두동, 창동리를 연결하는 강안의 진지를 점령했고 좌인접 연대와의 접경 부근 공백지대는 증강된 일개 소대의 위력수색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일대대장 박노규 중령은 최이대 대위의 3중대를 5일선으로 149 고지와 칠금동 사이의 2km 정면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통합지휘하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병력에게 맡겨 군경합동 방어태세를 구축했습니다. 이 중대는 좌일선으로 달천강 서쪽의 277고지 북쪽 기슭에 있는 서북향의 반월영 진지를 점령, 북한군이 남한강 서안을 따라 여주로부터 충주로 접근하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1중대는 대대 예비로 달천교 동쪽의 신촌에 두었으며 화기중대인 4중대는 충주역 서쪽의 하방마을 부근의 포진지를 구축하고 지원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후 3시까지 진지 편성을 완료한 박노규 중령의 일대대는 개인호와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야간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연대는 남한강과 달천강을 장애물로 서북향 진지를 편성했지만 3대대 방어 정면의 동측방인 계명산 동쪽 지역에 대한 경계 대책은 공백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 강한 절벽으로 인해 기동로가 거의 없고 북한군의 접근로를 원주, 충주 간 도로를 중심으로 한북쪽으로 예상해 병력을 북쪽의 강안에 중점 배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문장욱 중위가 지휘하는 연대수색중대에 기동경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수색중대는 알림동 부근으로 진출해 북쪽으로는 상종과 하종을 거쳐 기동까지, 남쪽으로는 목벌리와 한천리를 거쳐 황강리에 이르는 충주 동측방에 대한 위력수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장욱 중위의 수색중대는 위력수색 활동 중 어떠한 적정도 수집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북한군은 종민동 동북쪽의 관모봉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연대본부는 수색중대의 보고를 토대로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